첫 번째 문제 어떤 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반등세 보였던 오늘 우리 시장 저희는 어떤 이슈부터 짚어볼까요? 첫 번째 문제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지 열어주시죠. 네, 오늘장 주목해야 할 섹터를 고르시오라고 6가지가 나왔습니다. 방산부터 제약바이오, 우주항공 그리고 반도체까지 오늘 올랐었던 주요 테마들이 모두 나와 있는데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는 방산입니다. 이제 폴란드의 세계 최대 방산 전시회가 곧 개최가 되는데요. 주요 방산주들이 모두 참여할 걸로 알려지면서 기대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 현대로템의 경우에는 먼저 폴란드를 겨냥한 현지와 K2 전차를 미리 공개했다고 하죠. 이 소식에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 움직임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추가적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현재 유럽 증시에서도 방산주들 잘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글로벌적으로 이 상승 추세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오늘 코스닥 지수가 더 잘 나갔던 이유죠. 제약바이오가 나와 있는데 지방간염 치료제, 메시 치료제가 블루오션으로 부각되고 있다라는 IPK 증권의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올릭스가 오늘 대장주였는데요. 지난 2월 일라이릴리와 함께 이 메시 치료제 관련된 기술 이전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계약이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다라는 소식 속에서 관련주들까지 낙수 효과가 이어졌던 하루인데요. 추가적으로 모멘텀들 없나 봤더니 9월 폐암학계를 시작으로 줄줄이 학회 릴레이가 이어집니다. 이곳에서 기업들이 이 이력이나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할 때마다 모멘텀들 하나씩 추가될 걸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번도 볼까요? 우주항공입니다. 우주항공청이 우주항공 전략을 다듬기로 했는데요. 그동안은 이제 공공기관 중심으로 기술 개발을 했다면 민간 위주로도 기술 개발 가능해질 걸로 보입니다. 왠지 스페이스 X가 떠오르는데요. 이제 수정계획 수립을 위해서 내일이죠. 3일 공정회가 이어지는데 그 안에서 일정 드리븐으로 또 활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주목되고 있습니다. 4번은 롯데카드 해킹 발생했다라는 소식에 보안주들이 오늘 오랜만에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조선주들 오늘까지 주도주 역할을 해줬죠. 하나오션은 역사적인 신고가를 기록했던 모습입니다. 마지막 반도체인데요. 어제는 장비 반입 금지가 지수를 끌어내렸는데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겠다, 악재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하나만 꼽아봐야 할 텐데 여러분들의 수고를 덜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 주식 남녀의 선택 보드를 들어주시죠. 네, 오늘장 다시 오른 섹터도 있고 오랜만에 오른 섹터도 소개가 됐습니다. 6가지 중에 두 분이 주목한 걸 보면 김시은 팀장님은 먼저 2번 제약바이오 쪽을 주목하자. 어제 저희 남성팀, 여기서 남성팀 하면 좀 편파적인가요? 예, 어제 남성팀에서 얘기했던 제약바이오 쪽을 주목을 하셨고요. 자, 그리고 우리 성화준 매니저는 6번 반도체를 꼽아주셨습니다. 자,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주목하고 있을 두 섹터가 아닐까 싶은데 각각 어떤 설명이 나오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신 전문가님. 시장을 주도하는 두 섹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반도체도 긍정적이고 이제 제약바이오도 긍정적인데 인정해 주시는 거네요. 이제 반도체를 인정 안 할 수가 없죠. 이제 결국은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금리 인하가 나올 때마다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게 제약바이오와 반도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 쪽에서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가 나오게 되면 증시가 다시 한번 랠리가 나올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나스닥이라든지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 움직이면서 함께 바이오 종목군들도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이 시간뿐만 아니라 다른 시간대에서도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드리기는 하는데 다만 제약 바이오 섹터에 대한 모든 종목에 대해서 긍정 의견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항상 그렇죠. 언제나 일관적인 의견이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이슈 혹은 이제 플랫폼 관련 종목군이라든지 혹은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군들이 제약 바이오 섹터를 리딩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드려왔어요. 그 안에서 이제 주도주는 거죠. 그러면 제약 바이오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데 저 밑에 있는 종목군들 아직 수급적으로 들어오지 않았고 혹은 좀 기대가
감을 받을랑 말랑하는 종목군들보다는 여전히 위치가 위에 있더라도 그만큼의 기대를 많이 받고 있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선택을 하시는 것이 여전히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은 박스권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의 움직임이 굉장히 빠르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들, 주도주를 보게 되더라도 주도주로서의 이제 순환매 성격이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는 어떠한 이벤트가 있는지 보는 게 가장 중요한데 9월 같은 경우에는 비만 치료제 관련했을 때 크게 4개의 이벤트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같은 특성상 이벤트가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오른다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대감에 의해서 먼저 올라왔다가 이벤트가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소멸이 되는 그런 흐름의 형식이 많이 진행이 된다라는 점들을 감안을 했을 때 아직 이벤트가 발생하기 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오늘 제약바이오라는 종목에 대해서 섹터에 대해서 계속 관심 있게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잠시 후에 좀 특징주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반도체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고 보니까 반도체도 어제 저희가 또 얘기를 나눴던 그런 섹터입니다. 아무래도 뭐 9월 내내 그리고 하반기 내내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제 제약바이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까 하다가 사실은 이렇게 고개를 빼꼼 보니까 쓰시길래 예. 또 너무 내용이 겹칠까 봐서 또 반도체를 또 이게 바로 시너지다. 그럼요. 이게 시너지입니다. 아무리 또 경쟁 구도지만 선의의 또 내용들을 전달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 일단 반도체를 좀 집중해 보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 반도체 시장에 대한 쇼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를 좀 잡아드리고 싶어서 좀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어쨌든 이 중국향 이 장비 반입에 대한 제재라든가 아니면은 중국에서 알리바바가 자체 AI 칩을 개발했다라는 이슈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뭐 조금 전에 얘기지만 뭐 엔비디아의 이 저가형 칩을 중국에서 사용하지 말라고 제한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 겹치게 되면서 반도체 시장에 대한 업황액, 투심을 전체적으로 좀 많이 악화시킨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또 그에 대한 흐름들을 온전히 좀 받아가는 좀 아쉬운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저는 이제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앞서 얘기한 리스크들은 단기 소음에 불과하다라고 저는 도장을 찍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이제 시장을 볼 때에는 특정 뉴스의 헤드라인에 대한 부분들만 놓고 본다라 그러면 이 시장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근데 언제나 뉴스 헤드라인을 보고 그 안을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럼 이번에 나온 이슈들도요. 예를 들어서 뭐 이 중국의 미국산 장비를 반입하지 말아라라는 부분들 이 부분에 있어서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반입해라. 그럼 당연히 뭐 비용도 들게 되고 일정도 밀리다 보니까 당연히 또 중국 내 공장 갖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일부 악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 부분을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요. 오히려 미국산 장비가 반입되지 못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시간이 지연된다? 그럼 우리나라 국산 장비에 대한 반사이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으로 좀 돌려서 볼 필요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다 또 추가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응이 너무나도 좋죠.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현지화 공장도 계속해서 증설하는 부분들도 있고 우리 국내 공장도 계속 증설하고 빠르게 또 장비 반입을 이어가는 모습들까지 나오고 있다 보니까 현 시점에서는 뭐 이 반도체 주요 기업들의 대응 덕분에 저는 오히려 지금의 낙폭이 저가 매수에 대한 타이밍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포커스로 여러분들이 좀 더 맞춰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또 중국이 자체 AI 칩을 개발했다라는 이슈 때문에 주가가 미국장부터 시작해서 강하게 밀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또 미장이 반등을 하는지 봐야 되겠지만 일단 이것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예전으로 돌아가서 이 과거의 내용들을 봐야 돼요. 딥시크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당시 생성형 AI 딥시크에 대한 부분들 중국이 만들었다. 뭐 이거를 뭐 카피를 했는지 뭐 했는지 얘기는 많았지만 당시 생성형 AI 관련 종목들 쇼크였는데 지금 어떻죠? 잠잠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이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을 아무리 자체 AI 칩을 제작했다라 그래서 미국에 대한 흐름을 끊어버리고 미중 간의 갈등이 계속 지속된다라 그래도 결국은 이거는 협상의 테이블에 올리기 위한 그냥 이 단기적인 소음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포커스를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체적으로는 뭐 AI 칩 개발한다라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뭐 미국에 대한 반도체 기업들의 점유율이 줄어들면 우리 시장도 좀 힘들어질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전 너무 섣부른 판단이다. 아직까지는 우리 시장 그리고 미국과의 협업에 있어서 반도체 시장에 대한 굳건한 점유율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자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현 시점에서 단기 낙폭을 만드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바닥 구간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줍줍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있으니까 차라리 이런 쪽으로 한번 계속 집중을 해보셔라. 반도체 시장 죽을 일이 없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 골라주신 섹터 내에서 좀 주목받는 종목들을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앞서서 그런 말씀 해주셨잖아요. 제약바이오는 저평가돼 있고 아직 안 올라와 있는 종목들 찾기보다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 기술력이 있고 수출이 되고 있고 이런 쪽을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뭐 알테오젠, ABL 바이오 등등 워낙 많이 올라와 있다 보니까 참 이게 어디에 손을 대야 되나 걱정이 됩니다. 자, 오늘 상한가를 보인 종목이 있어요. 올릭스. 올릭스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최고가 흐름인데 이런 종목도 잡아도 되는 건가요? 뭐 이제 추가 상승 기대감이 열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오늘 이슈로 인해서 상한가 갖고 이제 연을 봤을 때도 지금 최고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종목에 대해서 접근을 하라라는 것은 다소 리스크적이긴 하나, 다만 이슈를 보게 되었을 때 이제 눌림이 나오게 된다면 이제 접근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좀 큰 틀에서 보게 되었을 때 이게 2월 달에 일라이릴리와 이슈로 인해서 좀 강하게 상승을 했다가 어느 정도 횡보 기간을 거치면서 다시 한번 이슈를 딛고 올라와줬던 흐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추가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제 9월과 10월에 나올 이제 결과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 결과치가 나오기 전까지 약간의 흔들림은 나올 수가 있긴 하나, 다만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었을 때 이제 뭐 지방률에 대한 감소율이라든지 혹은 추가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하다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내가 이렇게까지 상한가를 많이 간 종목군들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래도 알테오젠이라든지 ABL 바이오 같이 좀 약간 이슈도 있고 덩치도 어느 정도 있는데 지금 최고가는 아니지만 약간의 눌려있는 상황들, 이런 종목군들 여전히 저는 자리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제약 바이오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사실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상장을 할 때 기술력으로 인해서 기술 특례 상장이라고 해서 좀 이제 실적은 안 나오는데 좀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인정받으면서 상장된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쵸, 예.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약 바이오를 볼 때 전반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기업 하나하나를 굉장히 공부를 딥하게 해야 하는데 이게 상당히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차라리 덩치 있고 이슈도 있고 글로벌적으로 이슈가 확실하게 있는 종목군들을 접근을 하시는 게 그래서 상당히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코멘트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이 개인 투자자들이 제약바이오 투자할 때 항상 이제 유의하라는 말씀들을 많이 드리곤 하는데 그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뭐 이 기술 특례 상장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워낙 이제 뜬 소문으로 움직이는 경우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보다 실체 있는 종목 그리고 만약에 하락을 하더라도 조금 더 안정성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 그러면서도 추가 성장이 가능한 종목들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자, 다음 반도체로 가면 이제 뭐 그냥 고정 질문이 될 것 같아요. 뭐 삼성전자를 일단 좀 봐야 할 것 같은데 그 전에도 우리 반도체 얘기할 때 성하주 매니저가 삼성전자 얘기를 많이 하셨고 꽤 오랫동안 이제 7만 원이 좀 지지선이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말씀해주신 그런 이슈들 때문에 일단은 밀렸어요. 그렇죠. 예. 그 사실 이 삼성전자의 흐름만 놓고 본다라 그러면 일단 7만 원 선이 단기 심리선으로 작용을 좀 강하게 해줬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라는 종목 자체가 이 HBM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파운드리에 대한 글로벌 고객사 확보에 대한 이슈까지 있었다 보니까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였는데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지 못하고 그냥 심리적 지지라인 때인 7만 원 선을 계속 받아가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참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이 외인들의 시장의 수급에 의해서 종목들이 너무 많이 흔들리다 보니까 이 미국발,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밀리고 엔비디아 밀리고 이게 다 뭐 때문이라고요? 중국이 자체 AI칩 개발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결국 이 내용은 우리 반도체 기업들한테는 크게 영향을 줄 거라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단기 쇼크라고 봐요. 근데 주가는 밀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에서 이 시장 참여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단기 심리선 7만 원대를 깼고 그러면 저가로 잡았을 때는 저가 구간대가 67,500원대가 되는 건데 다행히도 오늘 어느 정도 반발 매수가 일부 들어와줬다라는 거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위치에서 기술적 자리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7만 원 선의 심리적 지지 라인을 어떻게 회복을 해내느냐를 봐야 될 것 같고 10만 원대 심리적 지지 라인을 회복한다라 그러면 7만 1,000원대부터 7만
73,000원 구간대까지는 또 한 번의 저항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구간이 어디예요? 박스권 상단이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시장의 파운드리 게다가 HBM에 대한 엔비디아 인증 기대감 이런 것들이 계속 접해 들어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박스권 하단으로 밀렸다. 저는 여기에선 충분히 반발 매수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덧붙여 드리도록 하겠고요. 혹시나 삼성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이번에 7만 원을 깼으니까 또 밀리면 어떡합니까? 이거는 항상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 종목을 떨어뜨린 시장의 재료가 단기 이슈로 끝날 것인가 중장기로 이 종목을 괴롭힐 것인가 무조건 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종목은 충분히 회복이 될 수 있는 라인업을 갖추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박스권 상단까지 또 강력한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다. 근데 다만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다? 외인들의 수급이 조금 더 빠르게 회복이 되기는 해야 됩니다. 그죠? 최근 들어서 이 8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외인들이 이 삼성전자에 대한 전폭적인 매도를 좀 이어갔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매수로 돌아서는 흐름이 나오는지를 좀 체크를 하시면 충분히 삼성전자에 대한 흐름 보실 수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여기서 제가 한 종목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일단 PSK 홀딩스라는 이런 종목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제가 집어드리냐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밀렸어요. 밀린 이유가 뭐 때문이었어요? 장비에 대한 이 반입을 중국에 들어갈 때 장비에 대한 반입할 때 라이센스를 획득해라. 시간이 지연돼. 그럼 당연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는 악재겠죠. 근데 오히려 우리나라 국산 장비주라든가 또는 미국 현지화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 국산 장비주는 당연히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도 PSK가 이 자회사 PSK죠. PSK가 이 미중 간의 반도체 갈등 속에 수혜를 입을 거라는 리포트 나오니까 관련주 반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PSK 홀딩스 같은 이런 기업들도 충분히 장비에 대한 수혜를 얻어갈 수 있고 최근에 매수세도 의미 있게 들어오는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세 분출이 안 나왔고 박스권 상단 돌파가 안 나왔다? 그럼 차라리 저는 이런 종목들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수급의 빈집을 털어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 최근 투자들 흐름 보게 되면 외인과 기관들이 다시 한번 조금씩 매수를 잡아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장비주에 대한 이렇게 좀 바닥 구간에서 매집 구간에 들어가 있는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신다 그러면 크게 또 시세 낼 수 있는 타이밍 잡을 수 있으니까 이런 쪽에 한번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관심 종목까지 함께 차트를 살펴봤습니다.